선생님, 저희 채널 누적 조회수가 몇만 회개예요? 200만. 200만이요? 1370만입니다. 오, 그렇게 많아요? 저번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단연 1등은 박사님이 스크럽하는 그 영상이 105만을 지금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옛날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리뷰를 하면서 또 댓글도 반응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여기 보면 일반 환자, 감염 환자 소독약품 기준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소독약에 넣어서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쏘고, 그다음 여기서 세척, 스테리스. 좋은 건가요? 아는 사람들은 탁 알아보지. 스테리스 하면 입 아프니까 이야기 안 할게. 업데이트된 건 없죠, 장비가. 장비는 그대로인데 이 프로세스들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그 인증평가를 했거든요. 그건 뭔가요? 인증평가, 그게 뭐냐면 국가기관에서 뭐 인증제도 같은 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KS 인증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KS 인증을 받으려면 KS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KS 마크가 있다 그러면 이 제품은 뭐 공산품으로서 믿고 써도 된다. 되게 엄청 까다로워요. 우리 같이 이제 의원급에서 이런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 몇 개 안 돼요, 이때까지. 이제 12월 달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 나오면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웃고 가셨나요? 뭐 어쨌든 이제 인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증 기준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이 이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기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기구들이. 기구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기 요거는 이제 소독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증기 소독기라고 해야 되나? 증기로 소독하는 거. 이것도 보면 스테리스. 도대체 저게 뭐길래. 소독기 중에서는 아주 최상급 소독기. 뭐 신촌 세브란스, 뭐 삼성호 이런 데 다 쓰는 그런. 이 장비도 지금 다 그 인증을 받고 간 장비들. 소독기를 뭘 쓰느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손해 본 거죠. 이과 쪽 교수님들, 박사님들 특 실험실 장비 자랑할 때 제일 신나고 텐션. 그렇죠. 여기 또 장비 부심들이 있잖아. 정말 멋지고 좋네요. 신나하고 자랑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나는 보면서 좀 그렇긴 한데. 종종 기술자 중에 장비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음. 그리고 그런 곳에 약한 자부심도 있음. 밑에서 배울 때는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일하는데 다른 곳에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이 얼마나 좋은 장비를 썼는지 알게 됩니다. 이거 진짜 와닿네. 그죠? 예. 이렇게 손톱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 다. 일단 처음에는 팔꿈치 바로 위에까지 이렇게 계속 3분 동안 계속 이렇게 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이 무지하게 하얗네. 나 지금 팔 좀 탔잖아. 어떻게 태우셨어요? 좀 카페에서 태우신 건가요? 카페에서도 태우고 뭐 자전거도 타고 운동 좀 했죠. 그다음에 여기서 손을 이렇게 이거를 씻어내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는 좀 달라. 그걸로 하면 여기에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균이 있을 거거든.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이 상태에서 물을 못 쓰게 돼 있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이 거품을 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바뀌었어요. 요거 이제 안 씻는 거를 오랫동안 요 방법을 썼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하여간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원래 몸이 조금 알러직해요. 알러직하다는 게 이제 알러지성 뭐가 많다는 거예요. 비염도 알러지성 비염이 좀 있고 하여간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유 없이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라고. 되게 심하게 막 몸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뭔지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는 생긴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기지? 한참을 몰랐는데 어느 날 머릿속에 번쩍하고 드는 게 이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베타딘 이게 독성이 강하거든. 지금은 이제 베타딘 대신에 클로르헥시딘 가지고
하는데 뭘로 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하고 이제 물로 씻죠. 이제는 씻어내요. 너무 장기간 동안 그 피부로 흡수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닐까 혼자만의 생각으로 대신에 이제 씻고 나서 이 물에 있는 게 좀 찜찜하니까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소독약이 또 있어요. 갖다 대면 스프레이로 쭉 나오는 거 그걸로 마지막에 해서 다시 한번 쭉 마무리를 하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안 없어지다가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보고 안 씻고 이렇게 하는 방식 오래 하시면 저처럼 좀 알러지에 취약한 분들은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씻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코올 그 성분이 들어있는 또 소독액들이 있거든요. 소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진짜 105만 조회수니까 그 중에 의사분이 꼭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두드러기 생긴 분 있으면 댓글로 맞으면은 이게 맞는 거잖아 원인이. 팔 근육 알아봐 주시네요. 씻으시는데 팔 근육. 와 귀지까지 생각해서 귀까지 가리는 복장은 흔히 생각하던 수술 복장하고 완전 달라지네요. 완전 프로의 세계 같습니다. 그쵸? 이게 실은 지금도 의학 드라마 보면 이렇게 서지컬 캡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귀까지 가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외과적 손 씻기 후 물로 씻지 않는 방법은 굉장히 신선하네요. 항상 물에 세균이 조금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쿨하게 아시다니 대단합니다. 이젠 씻습니다. 씻고 나서 다시 알코올 제제로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라미나 플로우. 그래서 이 안에는 다 라미나 플로우인데 공기의 압력을 다 조절을 해서 여기 있는 공기가 수술실 안으로 못 가요. 제일 중요한 데가 수술실 안이니까 모든 공기의 흐름은 수술실에서 밖으로 나와서 저 복도 쪽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한데 손이야 열심히 열심히 씻으면 되는 거고 수술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장비들도 중요하고 뭐 다 한데 그 공기질 우리 늘 강조하는 공기질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관련해서 정말 그 우리 공사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실제 우리는 매일 아침 수술실 공기 숫자를 측정을 하거든요. 하면은 이제 0.3, 0.5, 0.1까지 다 나오는데 주로 0.3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정도 되는지 오늘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ISO 5 레벨에서 수술을 했고 ISO 5, 6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수술실 기준 ISO 6 기준 공기질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라미나 플로우하고 헤파 필터 이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공기질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그게 있나요? 아니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사하는 회사나 이런 게 의외로 공사만 해놓고 이거를 측정을 안 해요. 측정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가지고 이게 공기가 진짜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위에를 다시 뜯어가지고 보면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박사님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나 해봤어요. 당연한 말씀드리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스트라이 필드를 이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놀랐습니다. 스트라이 필드라고 하면 공간, 무균 공간에 대해서 어쨌든 저랑 같은 생각으로 진료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어떤 의사들은 멋있게 보이려고 구레나루 보이는 수술 모자 쓰고 들어가는데 저는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스테라일 필드를 그러니까 이런 수술실 이것까지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한 거는 개원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왜냐면 이걸 제가 직접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대학에 있을 때는 그냥 다 돼 있는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 막 신경 쓸 이유는 없죠. 저는 그냥 어떻게 우리 수술팀이 수술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로 찾아본 논문들은 그 수술할 때 감염이 어떤 것들로부터 오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이제 그때도 귀 덮고 안 덮고 뭐 이런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개원하면서는 그거는 이제 돼 있으니까 이 수술실 환경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우리는 그 이제 수술실 직원들 1년 동안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감염률 제로거든요. 감염률 제로를 유지를 하면 제가 연말에 수술실 전직원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감염률 제로니까 하겠죠. 눈물이 나시.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감염률 제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수술하는 팀들도 수술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옵세거든. 옵세. 병적이죠. 병적으로 그걸 관리를 하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공기질. 이거는 내가 왜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예전에 제가 이거 하면서 병원 중에 이런 거 확인해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 했잖아요. 연락 온데 없는데 수술 많이 하시는 병원에서 감염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 헤파 필터하고 라미나 플로우 다 해놨는데 감염이 자꾸 생기고 그렇다. 그러면 한번 저한테 연락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회사들한테 이거 측정해달라고 하면 일단 내가 볼 때는 그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뭐 측정을 제가 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측정을 해보면 공기질이 제대로 된 거다 안 된 거다는 내가 판단해줘. 제대로 아니다 그럼 위에 뜯어봐야 돼요. 업체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깨끗하고 수술팀 깨끗하게 하고 물론 이제 소독 깨끗하게 돌리고 그 다음에 감염률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 우리 그 라이트 하나도 있잖아요. 그게 또 밤 우리 퇴근하고 나면 아침 출근할 때까지 모든 표면을 다 살균시켜 버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장비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위 돈이 되는 장비가 있고 비용만 되는 장비가 있거든요. 돈이 되는 장비다 이거는 예를 들어 MRI 이런 거는 돈이 되는 장비죠. MRI를 사놓으면 MRI를 찍으면 그걸로 병원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이제 돈이 되는 장비죠. 근데 그것도 그 안에도 다양해요. 그 다양하단 말이 뭐냐면 MRI를 찍는 환자들이 이게 좋은 MRI인지 나쁜 MRI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안에 다양한 기종들이 있거든요. 그 MRI 기종에는 소나타도 있고 벤틀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로 찍느냐에 따라서 MRI 퀄리티가 엄청 달라요. 어떤 병원에서 찍어온 MRI를 보면 진짜 못 봐줄 지경이에요. 환자한테 이야기는 못하지만 제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고 이거 뭐 도대체 뭘 보란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MRI도 있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수익을 최대화하려면 진짜 후진 MRI를 갖다 놓고 많이 찍으면 되겠죠. 이제 우리는 MRI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MRI를 찍으러 보내는 그 영상의학과가 있는데 이 영상의학과 최근에 MRI를 업그레이드를 하셨는데 진짜 좋은 MRI를 바꾸셨어요. 그쪽 원장님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연락을 한 그것도 아니지만 그전 MRI도 볼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좋은 MRI로 바꾼 걸 보고 이분도 되게 괜찮은 분이다. 왜냐면 안 벗고도 뭐 똑같은데 굳이 그 좋은 MRI로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좋죠. 이 MRI 퀄리티가 이전도 괜찮은데 훨씬 좋아졌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소독기, 마취기 이런 것들은 비용만 드는 장비거든요. 좋은 마취기를 쓴다고 해서 마취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좋은 소독기를 쓴다고 해서 수술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헤파 필터, 라미나 플로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좋은 거를 써서 더 안전하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사고의 확률을 줄이고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병원도 거기에 대해서 얻는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거를 세팅을 할 때는 이런 걸 좋은 거를 쓰는 거는 의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원하고 나서 세브란스에 내가 김현우 교수님 뵐 일이 있어서 한번 그 세브란스 수술실 들어갔는데 그때 정형외과 간호사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거기 있을 때는 되게 까칠하고 수술실에서 너무 까다롭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가고 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런 철저하게 했던 것들이 거기 잔재가 남아서 그게 느껴졌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되게 기분도 좋고 울컥은 아니지만 좀 뭉클하더라고요. 지금도 자랑입니다. 조회수가 많다는 거는 또 그만큼 좋은 영상이라는 건가요? 맞나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